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정프로입니다. 지난달에 VIP 자산 운용에서 밸류업 팀을 신설했는데요. 이 팀의 구성원분들을 보니까 굉장히 엘리트시더라고요. 오늘 이 자리에 모시고 우리 문과 테크트리 최강자들의 대결을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회계사님, 컨설턴트님, 각자 한마디씩 자기소개를.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 이번에 조인하게 되었고요. 이전에는 국내 회계법인에서 M&A 자문이나 기업 구조 조정, 아니면 사업 구조 개편 등에 대해서 자문을 제공했었고요. 난생 처음으로 방송에도 데뷔하고 참 신기하네요. 네, 안녕하세요. 커리어 시작을 컨설팅으로 거기서 이제 기업 전략을 짜고 이제 M&A 실사하는 일들을 주로 했었고요. 컨설팅 다음에 이제 PE 쪽에서 일을 하다가 일단 대학교, 자격증, 경력, 지금 하는 일 네 가지 섹션으로 나눠서 한번 토론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대학교입니다. 고려대시죠? 네, 맞습니다. 서강대시죠? 저는 경제학과고요. 저도 경제학. 고려대는 뭐가 유명하다? 서강대는 뭐가 유명하다? 회계사 같은 경우로 보면은 제가 알기로 한 10년, 20년째 회계사 합격 자격실 1위 고대가. 혹시 서울대학교로 오셨네. 서울대는 원래 교양이 있었기 때문에 고려대 경제 출신? 유명하신 분 어떤 분이? 그 서강대 경제학 가면 유명하잖아요. 서강학파. 유명하죠, 서방. 저희도 대통령께서 옛날에 약간 학교를 나오셔가지고 그쪽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나라 그 경제개발기에 되게 걸출하신 경제학자분들이 많이 배출된. 그쵸. 네. 그때 이제 약간 뭐 장관이나 총리분들 나오셔가지고 그때 유명해졌던 것 같고 사실 저는 경제학과를 나왔지만 경제학과랑 좀 거리가 멀어가지고 살짝 패스하겠습니다. 장사랑 사업 쪽에서 약간 더 관심이 많았어가지고 돈미세. 열심히 살았습니다. 약간 서강학파 이런 거 좀 멋있어 보여서 MC로서 조금 실어주고 싶었는데. 제가 그렇지 이제 너무 네. 훌륭하신 분들 많고. 알겠습니다. 네. 그 다음은 이제 자격증이네요. 당연히 회계사 자격증 있으시고, 네. 컨설턴트님은 투자자산운용사. 이거는 자격증이죠. 자격증이죠. 네. 자격증이죠. 자격증이죠. 금융투자협회 너무 중요한 자격증이고. 그렇군요. 일단 회계사 먼저 얘기를. 공부 어느 정도? 3년 반 정도? 저는 한 번에 합격한 건 아니고 네. 1차를 붙으면은 2차를 2번 볼 수 있게 돼요. 아, 2차가 5과목인데 처음 본 해에 5과목 중에 3과목만 붙었다. 그러면은 나머지 2과목은 뭔가 일을 해보니까 자격증 없는 분들에 비해서 이런 부분은 확실히 그런 게 좀 있나요? 뭐 아무래도 시험 과목이 뭐 회계학도 있지만 재무관리나 상법, 세법, 일반 경영학도 있고 네. 좀 공부량이 아무래도 많다 보니까 네. 이해도는 좀 깊어지는 것 같고 생각보다 이제 딱 회계사는 회계만 할 줄 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렇진 않네요. 네, 회계만 하지는 않고 네. 회계 감사가 있고 텍스, 세무 분야, 그다음 딜이라고 해서 재무 자문 본부가 있는데 세 펑션으로 이제 골고루 다 자기 희망에 따라서 진로를 선택합니다. 좀 저는 딜 본부에 있어서 재무 자문을 위주로 했었고요. 재무자문. 네. 일반적인 회사원보다는 전문성이 확실히 더 근데 사실 전문성에 있어서는 투자자산운용사도 지진 않거든요. 이건 제가 답할 게 없는 게 제가 전 회사에서 따라 그래가지고 땄고요. 네. 필수였거든요. 아니 이게 근데 제가 듣기로는 따라고 해서 그렇게 쉽게 딸 자격증 아니라고 알고 있거든요. 운전면허 필기보다는 훨씬 어렵죠. 그러면 지금 이거 심사 통과 못해요. 나왔어. 혹시 컨설팅을 하면서 좀 필요로 했던 전문 자격증이라든가 이런 게 있었을까요? 컨설팅에 오신 분들이 사고하는 방식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왜 컨설팅 전문성도 없는 애들한테 돈을 주고 맡기냐. 일을 하면은 기업을 보는 뷰를 좀 바꿔주는 면이 좀 있거든요. 예를 들면 만약에 대부분의 많으신 분들이 뭐 실무자 30년, 40년 경험하신 분들이 난 이걸 경험했으니까 이걸 알고 난 이만큼을 했으니까 이거는 이 상황에선 이런 것들이 벌어져 얘기를 하는데 컨설팅에서는 A라는 걸 골라 그러면은 이걸 봐야 합니다라는 이제 탑다운식 사고 방식을 많이 사용합니다. 이거 두 가지가 조금 넣었다 하면서 약간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는데 참. 어쨌든 자격증이 중요한 분야라기보다는 머리가 중요한 분야 같습니다. 옆에서 봤을 때는 컨설턴트분들이 전반적으로 똑똑하시고 일단 지능적으로 슈퍼 휴먼급이신. 제가 알기로는 멘사 회원
하시라고. 오. 되게 역시 박수 한번 할까요? 멘사도 약간 서점 가면서 자격증 뭐 기출문제 이렇게 그런 게 있나요? 그건 아니고 저희 그냥 인터넷 가면 멘사 치면 이제 막 나오는 약간 테스트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거 해보시면 돼요. 이제. 30분 주더라고요. 뭐한 45문제 정도를 풀어야 되면 1번 문제도 푸니까 30분이 지나 있어. 아 이거는 좀 바라기 싫어요. 멘사 회원 네. 보시기에는 네. 지금 굉장히 아, 지능이 예. 낮으세요. 또 새로운 걸 받아들였을 때 이거를 되게 빨리 구조화하고 본질을 잘 잡아내는 거, 논리적으로 파고하는 방식 그런 것들이 연습이 좀 많이 되어 있는 분들을 더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말씀하시는 톤부터가 이미 굉장히 논리적이세요. 논리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투자사 용사 근데 이게 농담처럼 얘기하긴 하지만 그렇게 막 간단한 자격증이 아니긴 합니다. 금융업계에 입문하려는 학생분들이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자격증이니까요. 자격증의 레벨을 이렇게 열거해놓은 법이 있더라고요. 그런 거. 네. 거기에 회계사가 있어요. 전문 자격증. 네. 아, 거기서 등급이 있어요. 1등급, 2등급 이렇게 있는데 공인회계사가 1등급으로 처음 알았습니다. 컨설턴트는 사실 없긴 했어요. 저희끼리 얘기할 때도 우리의 전문성은 뭘까요? 이게 자격증도 그러면 회계사로 승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커리어네. 어떤 회사에 계셨고 어떤 일을 하셨고 전문성이 어떻게 되시는지. 회계법인 딜 본부에 있었고요. 아무튼 요약하자면은 굉장히 다양한 일을 합니다. 요약이 좀 이상한데 저는 M&A 자문이나 가치평가를 좀 많이 했었고요. 사실 회계사님, 컨설턴트님 이렇게 짜놓긴 했지만 둘 다 컨설턴트님이네요. 맞아요. 네. 네. 그러면 이제 커리어 몇 년 저 이제 한 8년 된 것 같아요. 한 회사에서만 7, 8년 네, 하신 맞습니다. 네. 8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컨설턴트님도 비슷하게 어떤 회사에 계셨고 하실 말씀이 되게 많을 텐데 아니요 많진 않은데 어떤 일을 하셨는지 한번. 아. 네. 저는 이제 시작할 때 컨설팅으로 시작을 했고요. 컨설팅이라고 하면 기업 전략을 짜고 이제 만약 M&A 한다고 하면은 이 회사랑 산업에 대해서 좀 이해를 시켜주고 사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산다라 그러면 산 다음에 어떤 것들을 고민해야 되는지 자문해주는 일을 했었고요. M&A 실사하고 기업을 인수한 다음에 기업을 장악하고 그 인수한 그 기업과 이제 통합한 다음에 통계 전략을 짜는 그런 프로젝트를 좀 많이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PE로 이제 여기 돌아가서 그쪽에서 이제 오퍼를 받아가지고 에코티랑 이제 뎁 쪽으로 투자하는 걸 했고요. 네. 포수 지분 투자나 아니면 저랑거리 달려있는 그런 일 투자하는 일 많이 했죠. 돈 벌 수 있는 걸 다 했습니다. 역시 돈미세. 네네. 말씀 듣고 보니까 컨설팅에 관련한 여러 가지 분야를 경험을 하셔서 굉장히 대단하다 생각했는데 컨설턴트님 말씀을 들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쪽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꼭 내일이. 박수 한번 할까요? 마지막으로 지금 하는 일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팀의 명칭이 밸류업 팀이죠. 네, 맞아요. 밸류업 팀의 목표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한 문장으로 말하면 기업의 밸류업을 돕는 일인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지금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고 그 저평가의 주요 원인은 기업 지배 구조나 아니면은 주주 정책 때문이거든요.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기업 가치를 제고할 수 있도록 돕는 게 저희의 목표이자 업무입니다. 그러면 팀 구성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 상태예요? 저희 그 대표님이랑 일단 같이 일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레터 보내는 작업 연말이 돼가지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만약 대표님들 많은 실무자분들을 만나 팔로우 하는 것들을 같이 하고 있어요. 아 그렇군. 그리고 저희 말고도 이제 다른 주식 팀에 계신 다른 시니어분들이나 팀장님들도 기존 잠깐- 관리회사 운영력들. 그렇죠. 예. 오셔가지고 이제 회사의 지금 뭐 특징이라든가 이런 회사는 이렇게 좀 고민하면 좋다라는 것들이 자리에 되게 많이 있어요. 아무래도 그분들이 기존의 그 기업을 계속 팔로우 해왔으니까 좀 도움이 되시나요? 지식의 베이스가 좀 더 넓으시죠. 저희 장점이라고 하면은 새로운 회사들을 이제 좀 많이 보다 보니까 처음 봤을 때 그걸 빨아들이는 속도가 이제 좀 좋은 거는 있을 수 있는데 네. 그렇다고 저희가 뭐 모르는 거를 가지고 막 새로운 걸 만들 수 없는 거니까 네. 되게 많은 지식의 베이스들이 필요하고 회사를 한 몇 년 동안 트래킹 하신 분들이 있으면은 저희가 더 빠르고 약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두 분이서 어쨌든 주로 실무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각자 이제 역할이 좀 다른가요? 아직까지는 네. 혹시 두 분이
의견이 다르면은 나이순으로 정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하고. 네, 저 따라갈 생각이 있습니다. 저까지는 한다고. 사실 뭐 의견이 아직 크게 다르거나 하는 경우는 없었고, 그리고 각자의 전문성이 있는 분야나 아니면 잘하는 분야, 잘하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잘 협력해가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결국엔 이제 다 이 업에서 한 몇 년 이상 경력을 갖게 되면은 말하는 거에 논리 하자가 생기지는 사실 않아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그냥 생각하기에 기업 밸류업을 위해서 나는 이게 중요한 것 같다. 제가 생각했을 때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 대주주, 그러니까 오너분들과 경영진의 의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오너분들이나 경영진분들의 의지가 없다면은, 의지가 병행되지 않는다면은 결코 기업의 밸류업은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호의적인 전략일 때 초대주주의 의지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인 것 같고, 그 만약에 근데 저희가 그 오퍼를 했는데 그렇게 좀 잘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저희가 다른 방법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이분들의 의지와 무관하게 다른 전략들도 되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다양하게 이제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유의미한 지분율을 보유하고 있는 거에 따라서 네. 조금 더 프레셔를 줄 수 있는 게 있는 전략적으로. 일단 절대 다수의 지분을 갖고 있으면 저희가 지분권으로 약간 할 수 있는 것들은 되게 제한이 되는 게 맞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기업의 약간 초대주주 분들도 이제 면이 있으시고 파일을 체면이 있으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100% 다 무시하거나 뭐 그러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분들이 만약에 뭐 터널링을 하신다, 아니면 뭐 가족분들한테 돈을 돌리기 위해서 다른 어떤 법인을 만들어가지고 뭐 일감을 몰아주고 막 그런 일들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런 것들은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가서 제재할 수가 있죠. 조금 더 이제 한 단계 더 간다라고 하면은 소액주주의 권리들이 있습니다. 1% 주주를 달 수 있는 일들과 3% 주주를 달 수 있는 일 있고, 만약에 경영진들이 잘못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또 선택할 수 있는 옵션들이 되게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 회사의 전략이 중요할 거다라는 말씀으로 들리는 거죠. 그렇죠. 훌륭하신 이제 그 대표님과 이제 저희 팀들의 약간 영향이 좋습니다. 지금 하는 일에서는 사실 지금 저는 조금 뭔가 우열이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어떠세요? 지금 어쨌든 두 분이 합류하신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으셨고, 소위 말해서 이제 빌드업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두 분의 역할이 훨씬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최종 승자는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두 분 다 워낙 훌륭하신 분들이고 지금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이 필요합니다. 댓글로 각자 의견들을 많이 남겨주시고요. VIP 자산운용 밸류업 팀에 대한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불안한데 이거.